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금융 세력들의 움직임,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일 텐데요. 관련 소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떡상을 하고 있다. 떡상.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코인베이스가 작년 말에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코인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코인베이스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인베이스가 14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와, 140%. 비트코인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었죠. 많은 회사들이, 기관들이. 그런데 이 감시 파트너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와. 그랬더니 블랙록이 뭐야? 코인베이스 써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코인베이스 써서 들이밀었더니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그래? 우리도 코인베이스 써내면 되는 거야? 하고 코인베이스, 너도 나도 코인베이스 이렇게 막 들이밉니다. 오늘 5개의 비트코인 ETF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를 감시 파트너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가 오늘만 16% 상승. 이야, 무슨 알트코인도 아니고 하루에 16%. 와, 코인베이스가 살아나나요? 불법 증권을,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했으니까 이거 범법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코인베이스가 살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노출을 원하는 부자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삽니다. 그럼 뭐 비슷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코인베이스 주식도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장 비슷한 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즘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그 데이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MSTR,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비트코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ETF와 똑같다.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ETF 신청을 하기 전에 늘려놓고 ETF 신청을 딱. 전략이 참 뛰어납니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지네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금융 세력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는 블랙록.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피델리티.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두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등은 어딜까요? 2등.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 바로 화면에 보이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는 그런데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아서 아니 왜 2등은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 회사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싹쓸이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라이엇 블록체인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이렇게 되는데 이 뱅가드가 그냥 싹싹 다 쓸어 담고 있다. 이 두 회사의 지분만 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참고로 뱅가드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7.2 트릴리언 달러. 블랙록이 9점 몇입니다. 그럼 뭐 거의 비슷해요. 블랙록하고 비교해도 거의 밀리지 않는 이 뱅가드는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비트코인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마라톤 디지털의 주식을 2억
8천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이엇 블록체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18%로 늘려서 이제는 2억 8천만 달러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합쳐도 5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야, 뱅가드. 참고로 뱅가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게리 갠슬러의 돈을 관리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로 또 뭔가 주고받는 게 있겠죠? 말 나온 김에 게리 갠슬러의 자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갠슬러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는데 게리 갠슬러 2023년 기준으로 1억 1,90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게리 갠슬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SEC 의장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SEC 의장 월급이 도대체 얼마일까? SEC 의장 월급이 32,000달러라고 합니다. 연봉은 38만 4천 달러. 근데 이거 받아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뭐 몇 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까요? 게리 갠슬러의 수입이 추가로 또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책을 써냈어요. 책을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데 더 그레이트 뮤추얼 펀드 트랩. 그럼 책 팔아서 부자가 된 걸까? 택도 없죠. 이 책 팔아서 MIT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 월급이 얼마나 될까? 설마 그걸로 그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겠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리 갠슬러는 골드만삭스 인물입니다. 30살에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됐습니다. 최연소 임원. 대단한데요. 이 금권 세력들의 총애를 받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게리 갠슬러. 그런데 정치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빌 클린턴이 재무부 장관의 보조로 일을 하게 해줬고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운동할 때 회계를 맡았던 인물이 게리 갠슬러입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CFTC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줬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크나큰 임무를 부여를 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게리 갠슬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이런 거 내놓으면서 야, 코인들 좀 치워버려 이렇게 슬쩍 언지를 주면 게리 갠슬러가 알아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또 그러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이 프로메티움 거래소와의 이상한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프로메티움 거래소 수상한데 당장 조사해. SEC 너희들 도대체 뭘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SEC에 등록된 서류인데요. 여기 SEC 웹사이트입니다. 프로메티움 거래소 그리고 상하이 완지앙 블록체인 회사 이 두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을 한다는 계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상하이 완지앙 블록체인은 중국 소재 회사입니다. 주소도 나와 있죠. 그리고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코퍼레이션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중국 회사와 짝짝꿍을 하고 있는 프로메티움 거래소와 게리 갠슬러가 따로 조용히 만나서 숙덕숙덕 지속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만나달라고 할 때는 그냥 외면하고 절대로 안 만나주는데 아니 이 사기꾼같이 생긴 프로메티움 머리 이렇게 넘긴 이상한 음흉한 그 사람이 위원장님 하고 부르면 그냥 가갖고 야 한잔할까? 우리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숙덕숙덕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이 프로메티움 대표가 청문회에 나와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게리 갠슬러 의장님 너무 잘하고 있다. 명확성이 없다니 도대체 뭔 소리. 명확성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등록을 하고 코인 거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놈들 조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프로메티움 측에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0월에 완지앙 및 그 계열사와의 모든 공동개발 작업 및 전략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12월쯤 2021년에 게리 겐슬러가 또 코치를 해줬겠죠. 야, 걔네들이랑 이제는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띄워주고 앞장서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쑥덕쑥덕 또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지금 또 까발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끝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 이제는 또 다른 SEC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선임이 누구죠? 바로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뒤가 구린 사람인데요. 뭔가 많이 저질러 놓고 떠나기 마지막 날 리플 소송을 탁 걸어놓고 튀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질러 놓고 그냥 날라버렸는데 게리 겐슬러가 그냥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 조율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게리 겐슬러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떠넘기고 나가.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배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판 깔아놓으면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하고 판을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이 어제 CNBC에 출연을 했습니다.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떤 조건일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tch with interest as blue chip firms have decided that they want to get involved with Bitcoin or crypto? Well, give me a minute. It's a fascinating etymology. Let's go back to like 2015, 16. This is an offshore, retail, nothing close to what I would say the core of our financial markets. At that time, if you look at trading of Bitcoin, the emergence of Bitcoin, it looked like stocks, but it was nothing like it. Now we've seen a development all the way to the point where companies whose reputation in the market matters are saying, you know what, we think that trading, we think that the custody, we think that those protections around this market are sufficient that we're willing to put our name on it and offer that product. That's actually an incredible development, not one that I expected. I was very skeptical of trading in the Bitcoin market when I was SEC chair. I thought, there were studies that 90% of it was wash trading, ripe for manipulation and the like, large people dumping. The fact that we have these institutions that know markets better than anybody and are saying, we're going to put our reputation behind it, I find that pretty remarkable. Can they say no to a spot ETF? For how much longer? Well, it goes to that issue. I think that when the SEC approved the futures-based ETF, they said, let's look at the futures market. We see the surveillance. We see the protections in that market for the end investor that are sufficient. We don't see them in the spot market, so we're going to make that distinction. I think what the institutions are arguing is that those distinctions have gone away, and now the spot product is actually less drag, more efficient for the investor. So if there's not that delta in regulation, not that delta in what I could say efficacy, the spot should be approved. That's the argument that's going on right now. Look, the regulatory process, whether it doesn't matter. It's been a while already. It's been a while already. What I would say is this: if they're right, that you can demonstrate that the spot market has similar efficacy to the futures market, it would be hard to resist approving a Bitcoin ETF. 네, 제이 클레이튼의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ETF 승인된다. 단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조건이란 블랙록이 SEC한테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 뭐 똑같은데 이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감시 체제 똑같고 가격 시세 조작하는 거 어차피 선물이 현물을 추적하는 겁니다. 가격을. 그래서 현물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물 시장의 시세 조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막 우겨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블랙록이 캐링에서 너 이리 와봐. 선물하고 현물하고 지금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감시 체제가 조금 그래? 뭐 코인베이스? 오케이. 코인베이스. 자,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갠슬러가.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2017년이라고 한다면 그때 JP 모건, 블랙록 둘 다 나서서 비트코인 사기다. 뭐 이거 시세 조작하고 범법 행위에 사용되고 자금 세탁 어쩌고 저쩌고 막 비트코인 거래하는 놈들은 다 잘라버려 뭐 이렇게 외치던 그 시기에도 비트코인이 견뎌내면서 망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록이 나서서 비트코인 야 이거 비트코인 좋은 것 같은데 갠슬러 이거 어떡할래? 갠슬러가 더 언제까지 저항할 수 있을까?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FTX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X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9월 29일까지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 다운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신청한다고 먼저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천천히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FTX 피해 보상 신청하기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TF 관련 여러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승인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상승을 이끌어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블랙록이 우리 코인 가격 올려주려고 이렇게 신경 써서 갠슬러를 혼내는 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되어져가는 상황들이 다음 불장에 맞춰가고 있지 않나. 거시경제도 이 리세션,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금리 인상도 그때는 그만두고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올 테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곳을 향해 맞춰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의 시간 조금만 더 인내하며 우리가 버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